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저번 첫 번째 영상이 수시 실기, 제가 수시 실기를 봤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썰로 풀었던 영상이었고, 두 번째 영상은 면접 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면접 시간대가 좀 늦은 편이었는데 일부러 한 3시간? 좀 일찍 가서 거기 중앙 계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거기 중앙 계단 앞에 앉아서, 그러니까 일찍 갔던 이유가 그냥 늦는 걸 원래 워낙에 싫어하기도 하고 긴장이 많이 되니까 가서 적응을 좀 하려고 일찍 가서 거기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거기 앞에 앉아서 나름대로 준비했던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냥 연습해보기도 하고, 면접을 보러 들어가는 사람이나 나오는 사람이나 보면서 뭐 그런 표정 같은 것도 관찰하면서 그냥 사전 조사 느낌으로 살짝 일찍 갔었어요. 일단 면접에 갔었을 때 면접 이야기부터 할게요. 가면은 면접 대기실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면접조가 이렇게 몇 명씩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면접 시간보다 일찍 가면은 대기할 장소가 없어요.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그 면접 대기 시간까지 다른 곳에서, 지원동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에 맞춰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앙계단에 앉아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중앙계단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가 면접 시간에 맞춰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다동 3층에서 대기를 하고 3층에서 면접을 봤는데, 들어가면 실기 칠 때랑 똑같이 그 수험 번호대로 자리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가서 앉으면 거기 면접을 도와주시는 학생의 분들이 순서대로 맞춰서 면접 장소로 또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수험표를 뽑아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수험표에 그 옷핀 같은 거를 따로 준비해서 옷에 달 수 있도록, 그게 맞았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옷핀이 없어도 학생의 분들이 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달고 이제 제 앞 순서가 면접을 보러 나가면 제가 바로 그 면접 보는 방 앞에 의자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제 다음 순서를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들은 주의사항이 절대 자기 이름을 말하지 말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하지 말고 따로 자기 PR 시간 없이 그냥 안녕하세요, 저 수험번호 몇 번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리에 착석한 다음에 교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에만 답변을 하도록,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제가 처음에 의아했던 게 서울예대 면접이 좀 유명하잖아요. 자기 PR을 굉장히 독특하게 해야지 좀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접을 준비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었는데, 저희 과만 그런 건지 아무튼 자기 PR을 절대 못하게 했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 순서가 되면 학생회에서 이제 도와주러 오신 선배님들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정면에 그때 교수님들이 5분 계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그 5분 가운데 정가운데 정영준 교수님이 앉아 계셨던 것만 기억나요. 다른 교수님들은 제가 얼굴이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일 오른쪽에 송정원 교수님이 앉아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그 가운데 정영준 교수님이 앉아 계셨다는 것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교수님 5분이 정면에 앉아 계셨고 제일 왼쪽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PPT 화면이 띄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길 아래에 이렇게 테이프로 동선이 붙어 있고 그 가운데 의자 하나가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선을 따라 들어간 다음에 의자 앞에 앉아서 수험 번호를 말하고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교수님들이 질문하시고 거기에 답변을 하고 거기 알람이 울리거든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체감상 진짜 3분? 그러니까 절대 5분은 안 넘어요. 5분은 절대 안 넘고 진짜 3, 4분? 제 체감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3, 4분 안에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엄청 빨리 끝났던 것 같아요. 일단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PPT 화면에 이제 작가 이름이 무작위로 띄어져 있거든요. 근데 들어갔을 때 그거를 이제 제일 왼쪽에 계신 교수님이 이렇게 좀 랜덤으로 돌려서 선택한 다음에 딱 띄우시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카프카랑 김승옥 그리고 편혜영, 이승우 그리고 또 다른 작가가 있었는데 진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5개를 띄워놓으시고 아는 작가를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승우 작가 빼고 다 안다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이승우 작가를 제가 그 서점에서 이름을 보긴 했는데 책을 안 읽어봐가지고 안다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우 작가만 빼고 안다고 말을 했고 그 대답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그 아는 작가들의 읽어본 작품을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대답하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면접이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카프카는 변신 읽어봤다, 뭐 편혜영은 아오이 가든 읽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작가랑 작품을 매치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한국 작가 중에서 따로 좋아하는 작가가 있냐 3명만 말해봐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원래 준비해간 게 서울예대 문창학과 면접 질문에서 좋아하는 작가랑 좋아하는 작품 5가지 5명 5개씩 이렇게 물어본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죠. 좋아하는 작가나 작품은 되게 많지만 그래도 제가 잘 답변할 수 있는 작가와 작품으로 준비를 해갔는데 3명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한 게 황정은 작가랑 이장욱 작가랑 백감 작가였거든요. 근데 사실 준비해간 작가는 따로 있었는데 막상 물어보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대답을 하다 보니까 그 3명의 작가를 대답하게 된 건데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그 각각 작가들의 작품 읽어본 걸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황정은 작가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황정은 작가의 작품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뭐 베개 그림자나 뭐 파시의 인문이나 뭐 아무도 아닌 계속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 뭐 이장욱 작가의 작품 뭐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셔서 또 뭐 우리 뭐냐 그 기린이 아닌 네 뭐였죠? 이장욱 작가 작품 뭐 이밤 메시코프의 춤추는 방이라든지 뭐 고백의 제왕이라든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작품을 말할 때마다 한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말하면 그 다음 걸 계속 이야기하라고 또 이야기해보세요. 또 이야기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뭐 만약에 제가 뭐 기억하면 또 니은 또 디귿 또 리을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신없이 홀린 듯이 그냥 작품을 줄줄줄줄줄줄 이야기하고 끝났어요.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은 아까 전에 PPT에서 이야기했던 작가들 중에 편혜영 작가가 있는데 편혜영 작가의 작품 중에서 제가 아오이 가든 하나만 읽어봤다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편혜영 작가의 작품 중에서 다른 거 읽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당황을 했죠. 아, 이제 큰일 났다. 왜 그랬냐면 제가 편혜영 작가의 작품은 그 아오이 가든 하나밖에 안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뭐 그게 잘못한 건 아닌데 그래도 괜히 뭔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총알이 장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많이 좀 멘탈이 흔들렸었거든요. 그렇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 제가 아오이 가든 하나만 읽어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은 학생에게 아오이 가든은 어떤 의미였냐, 어떤 작품이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당황을 했죠. 왜냐면 제가 준비해간 답변을 할 수 있게 잘 정리해서 준비해간 작품이 아니었고 기습적으로 다른 작품을 물어보셔서 제가 읽어는 봤지만 어떻게 정리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좀 많이 좀 당황을 한 거죠. 그치만 그냥 평소에 제가 그거를 읽고 그때 그걸 읽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오이 가든이라는 작품이 저한테는 사실 어려웠다. 그게 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자르고 아무튼 어려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고 그리고 나서 어떤 질문 하셨냐면 그리고 또 다른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은 이장국 작가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장국 작가의 작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있다면 무엇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또 당황했죠. 갑자기 캐릭터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는 생각 못했거든요. 만약에 질문을 하시면 그 작품에 대한 세계관이랄지 뭐 문체에 대한 이야기랄지 뭐 이런 거를 물어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갔었는데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걸 이야기했어요. 변희봉이라는 작품에서 나왔던 그 캐릭터가 변희봉이라는 캐릭터가 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캐릭터인데 그 주인공만 아는 캐릭터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셨던 게 어떻게 하다가 문예창작과에 지원하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도 얘기했죠. 뭐 원래 뭐 글을 쓰는 걸 좋아했다. 뭐 이렇게 각자만의 그 문예창작과에 오게 된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게 그 PPT에서 또 사진을 띄우시거든요. 사진도 좀 여러 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또 다시 그 맨 왼쪽에 계신 교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랜덤으로 하나를 딱 띄워요. 그리고 이걸 보고 한 문장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뭐였냐면 그 외국인 여자였고 흑백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혼자서 거울을 보는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욕실 거울인지 파우더룸 거울인지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여자 혼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하셔서 진짜 그때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는 뭐 사진을 보고 서두를 하나 만들어 봐라 뭐 이렇게 한다고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면접 가기 전에 되게 연습을 많이 했던 게 그냥 길 가다가 뭐를 보면 그걸 보고 첫 문장을 시작해서 서두 하나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냥 줄줄줄줄 이야기해보는 걸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길 가다가 뭐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보면 그 돌멩이에 대해서 한 문장을 시작하고 한 4-5 문장으로 그냥 서두를 줄줄줄줄 혼자서 이야기해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한 문장으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많이
그때 또 멘붕이 와가지고 거의 한 1초? 2초? 이 정도 좀 정적이 흘렀는데 저한테는 엄청 긴 시간으로 느껴졌었거든요. 어쨌든 근데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나면 너무 후회를 할 것 같아서 진짜 아무 말이나 했거든요. 그냥 어떤 말 했냐면 진짜 창피한데 제가 나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닦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진짜 교수님들이 다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제 기분 정색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걸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제 기분으로는 그냥 다 정색을 하시고 그냥 한 3초 정적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가만히 있고 교수님들도 가만히 계셨고 그러다가 이제 애매모호하게 다 같이 웃음이 터졌다고 해야 되나? 하하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교수님들이 웃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알람이 삐 이렇게 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나는 떨어졌다. 완전히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떨어졌고 나는 진짜 어떡하냐. 솔직히 그 한 문장 이야기하는 것만 빼고는 제가 뭐 준비한 대로 답변을 못 해가긴 했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 나 생각했던 거를 다 최대한 말할 수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고 잘 이야기했기 때문에 면접을 잘 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떨렸지만 마지막 그 한 문장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너무 뭐라고 하지? 나를 감각 없는 학생으로 보시겠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나게 감각이 있는 학생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면접에서 딱 한 방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 기회에서 완전히 망쳐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는데 그때 제가 좀 많이 암울해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합격했다는 걸 보고 이제 저는 생각했죠. 이게 진짜 뭐 엄청난 감각이나 뭐 천재적인 글쓰기 능력을 보이려고 이 면접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친구가 평소에 글을 읽는 거나 쓰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면접을 보기 위해서 달달달 외워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거를 좀 밝혀내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물어보시는 게 다 계속 꼬리 질문을 하시는 게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셔서 물어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형식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동기 중에는 면접에서 뭐 어떤 작가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뭐 물어봤을 때 PPT에 띄운 작가도 아는 작가가 거의 없었다고 했고 뭐 좋아하는 작가나 작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이 있었지만 뭐 좋아하는 한국 작가나 뭐 좋아하는 한국 작품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답변을 했었대요.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모른다고 대답을 했었고 그냥 자기가 평소에 글쓰기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그랬는데도 붙은 친구가 있어요. 거의 대답을 못하고 붙은 친구도 있고 솔직히 교수님들이 다 엄청 친절하시거든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교수님들이 막 무서운 분위기 조성하는 거 절대 아니고 막 떨어뜨리려고 막 일부러 압박 면접 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말할 수 있게 잘 들어주시고 잘 유도해주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다만 시간이 없어서 뒷타임에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짧게 그리고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에 보는 친구들보다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교수님들이 여유롭고 친절하게 봐주지는 못한다고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건 이제 동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앞에 봤던 친구나 뒤에 봤던 친구나 이게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면접을 저는 어떤 걸 했었냐면은 면접 보기 전에 그 붙었다라는 1차 합격 발표를 보고 나서는 그냥 미친 듯이 그 세계문학 읽었어요. 외국 작가들 책을 읽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는 웬만하다고 하기도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한국 작가 작품들은 거의 많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족했던 거는 외국 작가 작품이어가지고 그래도 웬만큼 읽어봐야 한다는 외국 작가나 작품은 거의 그 일주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미친 듯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하루키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그동안 안 읽었었고 그냥 뭐 카프카나 뭐 체우프나 레이먼드 카버나 뭐 그런 작가들을 알고만 있었지 읽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냥 원래 그냥 한국 작가 작품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닥치는 대로 읽었죠. 그래서 읽고 나서 면접 들어갔고 근데 실제로 막 외국 작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물어보시진 않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됐던 거는 제 마음에 안정이 있었죠. 그래도 내가 이거를 읽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안 읽고 갔다면은 혹시 물어보실까봐 불안하고 초조해서 뭔가 제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뭔가 면접에서 그런 안정적인 그런 평정심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니까 저는 그 일주일 안에 최대한 준비해갈 수 있는 걸 다 준비해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했던 외국 작가들 작품 읽었고 예상 질문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과외를 했었는데 과외 선생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 질문을 많이 뽑아주셔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만의 답변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연습하는 거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예상 질문?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볼 거다 어떤 걸 준비해가자 뭐 했냐면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왜 나는 글을 쓰고 싶은가 나에게 글쓰기란 무엇인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어쨌든 면접은 너무 진부한 이야기지만 내가 글을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쓰고 싶고 뭐 그런 것들만 내 스스로 확실히 알고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셔도 잘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엄청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 그동안 어떤 작품을 읽었니? 그 작품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니? 그리고 너한테 그 작품의 의미는 뭐니? 그리고 나아가서 너에게 글쓰기라는 의미는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달달 외워가는 거는 이제 가짜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센가? 그러니까 달달달 외워가는 게 왜 안 좋냐면 그냥 외워가기만 하면 그때 너무 이제 면접에 들어가서 만약에 너무 떨려요. 그럼 다 까먹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그냥 떠오르는 대로 빨리빨리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로 했을 때 제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단어나 문장 형태로 그냥 혼자 술술 자연스럽게 말해볼 수 있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조금 더 정제해서
조금 정제는 되었지만 어쨌든 내 말투인 거. 그걸로 연습을 하는 게 당황을 하더라도 이야기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갔을 때 뭐 엄청난 자기 PR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소개도 준비를 안 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랬어요. 자기소개를 굳이 준비한다고 부담을 많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그것만 잘 정리해 가면 될 것 같고, 또 면접에서 모르는 작가나 작품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굳이 주눅 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아, 제가 그거는 아직 안 읽어봤다. 아직 그 작가에 대해서 이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 작가의 작품을 뭘 찾아 읽어보진 못했다. 면접이 끝나면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뭐 가져도 뭐 이런 말 덧붙일 필요가 있나? 아무튼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친구 저랑 같이 면접을 저랑 같이 입시 준비를 했었던 친구 중에 면접을 봤을 때 수시 실기에서 썼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고 질문도 하셨다고 해요. 저한테는 안 물어보셨는데 아무튼 내가 수시에서 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면접이 절대로 너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좀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아니고 학생이 평소에 글쓰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뭐 어떤 걸 읽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면접이 진행되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마지막에 이미지 보고 이야기하는 거는 올해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평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준비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어떤 장면을 보고 한 문장으로 말해본다거나 소설 서두를 써본다거나 뭐 그런 거는 그냥 편안하게 연습해보면 좋겠죠? 답변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답변을 뭔가 굉장한 답변을 바라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 순발력을 보려고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이 친구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가 그런 거?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열의가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그거를 좋아해서 준비해왔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려고 하는 거지 뭐 천재를 가려내겠다 뭐 이런 면접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발표가 안 난 걸로 알아요. 근데 발표가 나면 면접까지 일주일밖에 없었거든요. 저 때는. 그래서 그냥 난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냥 평소에 뭐 버스 탈 때나 그냥 밥 먹고 잠깐 쉴 때나 뭐 잠자기 전에 누웠을 때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나한테 글쓰기란 뭐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뭔데? 내가 이걸 왜 좋아하지? 이런 거 머릿속으로 한 번씩 생각해보고 떠올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 천천히 가지면서 면접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어쨌든 이렇게 말해도 당사자분들은 엄청 떨리고 긴장되고 부담스럽고 막 무섭고 막 그럴 수 있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준비해왔던 거 내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거 대로만 잘 이야기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진심을 잘 전달하기만 하면 이게 너무 진부하죠. 이런 얘기 진부하다니까. 제가 이렇게 진부합니다. 네, 이렇게 진부한 사람도 서울예대 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꼭 네, 꼭 학교에요. 네, 뭐라고 말해야 되지? 네, 응원합니다. 화이팅!